수행님 주실 특별한 비법.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다른. 시국이 시국인지라 유치원을 보내자니 걱정은 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이 바로 황금 시기예요. 황금 시기. 공부에서 유기농 공부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스카이캐슬의 수행님의 실제 존재시라면서요. 수행님? 아, 네. 네. 뭐 저희에게만 알려주실 특별한 비법 풀어주시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니. 뭐 풍수학습법, 풍수인테리어, 뭐 네. 핀란드식 사우나 공부 박스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다른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네. 아. 일단 이제 우리 아까 간님 영상 봤잖아요. 네, 긍정적인 건 방에 책꽂이가 있어요. 네, 학생이 책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에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게 있어요. 뭐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방에 별로 뭐 거울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공부방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옆에 책이 있다예요. 아, 옆에 책이 있어야 된다. 가까이 책은 있고 다른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는데 그게 게임기, 뭐 TV, 여자애들은 거울.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아, 이런 환경적인 게 정말 중요하네요. 보니까 아까 우리 VCR에서 봤지만 거울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도 또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있고 의자도 밖에 달린 거더라고요. 밖에 달린 비싼 의자 다 필요 없는 거. 네, 옆에다 갖다 주고 아예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모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4명의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고 질의응답식으로 수업을 이어가는데 처음 수업에 참여한 아이가 분위기 파악도 어렵고 선생님 호명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중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이나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니까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수업도 소규모이니까 적응하면 괜찮아질까요? 여기서는 지금 소규모인 것은 아주 좋은데요. 네.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보다는 소규모로 진행하되 조금 더 아이에게 맞게 살펴주실 수 있는 곳에서 대면 학습을 하는 곳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력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애가 지금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리딩의 수준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자꾸 문을 닫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보고 못 들어오게 해요. 창피하다고. 엄마 보지 말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봤더니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수준에 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죠. 그래서 이런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되는 게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요즘에 그렇죠.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맞아요. 네네. 저는 사실 아기를 지금 어린이집도 잘 안 보내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인원이 네네네. 많으니까. 네, 근데 괜찮겠습니까 이게 가도?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본사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틀이라는 소독일지라든가 발열 체크, 또 확인자, 사인,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저희 지역에 검열을 나오셨었어요. 네. 그런데 같은 타이틀을 걸고 있는 교육원들을 돌다 보시니까 다 일괄적으로 거의 손댈 게 없이 5분에서 10분 사이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부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지금 오히려 그냥 공부방에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덜어 있으세요. 맞아요. 예. 공부는 시켜야겠고 그렇다고 유치원을 보내자니 걱정은 되고 또 학원을 보내자니 또다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네네. 공부도 뒤처지지 않고 너무나도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살인데 예, 언제부터 좀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까? 이때의 시기가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에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우리 지금 시은이 나이 5세에서 9세 사이. 그럼 저도 6살이니까 포함이네요? 그럼요. 지금이 바로 황금 시기예요. 황금 시기. 네네. 황금 시기.
어떡해요? 간장님.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식이잖아요. 또 예비 초등, 예비 학부모님이세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는 그저 잘 놀면 된다라는 놀이학습 중심의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학교에 입학해서 한글을 떼도 된다라든가 받아쓰기 시험은 안 본다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게 되면 1학기 말 정도가 되면 그림 일기 정도까지 써야 되는. 갑자기 그렇게 단계가 확 올라가요?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 저는 사실 회사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아이가 될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공포였어요. 아이한테 갑자기 공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고 아이는 아이대로 불안하고 이게 그러니까 준비를 딱 가는 순간 넌 공부 모드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에서는 기는 단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학교를 가게 되면 뛰는 단계의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다가 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를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걷는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학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학습 생명력을 또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두각을 더 드러내겠죠. 아하. 그러면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 먹거리에서만 유기농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공부에서 유기농 공부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아소비의 중점적인 교육 모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레인 샤워라는 것은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 네,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것.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쉽고 빠르고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배우는 쾌학습, 즐거운 학습이 되도록 하고 있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단계를 밟아 차근차근 정확히 알고 가게 하는 걷는 교육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유기농 교육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막 문제풀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뭐 과도한 숙제,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를 제시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요. 이때 아이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은 아, 공부가 재밌는 거구나.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돼요. 선행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스스로 학습까지 가기 전까지의 이런 교육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공부도 유기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양만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리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저희가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지금 빨리 유기농 교육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요 단계를 밟으면 그 다음 이제 초등 아까 뛰는 단계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밟아 나갈 수가 있는 힘과 근력이 생기는 거죠. 공부 근력. 아, 공부 근력. 그러면 조기 교육,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기 교육보다는 저는 적기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뇌 신경세포가 발달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학습량은 아이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3세까지 영아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반적인 아이들의 뇌가 고루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눈 맞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되는 시기거든요. 촉감놀이 많이 그렇죠. 촉감놀이,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 전반적인 뇌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또 유아기 같은 경우는 3세부터 6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종합적인 뇌가 발달이 되고요. 인성을 담당하는 바로 해마같이 생긴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시기예요.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네. 상대를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시는 것도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시기에 아이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되도록 많이 들려주시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해서 인성이라든가 도덕성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초록불이 아닐 때도 이제 사람들이 없으면 막 건너
건너가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도덕성이 잘 잡힌 친구는 잘 지키겠죠. 나의 양심에 걸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6세부터 12세까지가 아동기에 해당이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이때는 언어 기능과 청각 기능이 고도로 발달이 되는 축두엽이 발달이 되는 시기예요. 축두엽. 옆에. 네. 뭐 퍼즐 도형 게임이라든가, 네네. 그다음 주사위 사칙 연산, 그다음 전략적 사고력을 요하는 보드 게임 이런 것들을 놀이로 많이 해주셨을 때 뇌내피질이 광범위하게 동원이 되면서 수학적인 두뇌가 아주 효과적으로 발달이 된다고 해요. 근데 조기 교육, 적기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좀 멀리 봤을 때 명문대 좀 보내고 싶습니다. 명문대 적기 교육은 없나요? 일단 뭐 명문대 적기 교육이라는 건 네. 공부를 해라. 아,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 얘도 날 닮아서 공부 안 되겠구나. 아는 딸 아이는 5살부터 한글을 뗀 거예요. 한글을 쓰고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부지런하면 애가 망가져요.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2020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이다. 소공자 영상을 통해 초등 입학을 앞둔 우리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내용 잘 들으셨죠? 이제 아이들의 소중한 비전 아소비에서 초등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서 교육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입학 전이라도 학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미리 읽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접하게 될 부분들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따라하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체험할 것을 선택하여 즐겁게 참여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초등 입학식을 하고 나면 가정통신문으로 준비물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에 있는 준비물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특히 저학년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학년, 반, 이름을 써붙이도록 합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셔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줄넘기 활동이나 그리기 대회, 리코더 연주 등과 같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예체능 준비는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교과와 관련하여 동식물을 직접 키워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동식물을 키우면서 관찰력과 책임감, 자존감과 사회성 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잘 참여하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학년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책상의 시간표에 맞는 적절한 교과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꺼내라고 하는 교과서를 잘 꺼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모르는 것이 생겨도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업 내용을 모르는 채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과목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과 시간 안에 활동을 끝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활동을 끝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업 후 활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알림장을 잘 써서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학교 알림이 시스템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 수 있지만 아이 스스로 학교 학습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알림장 쓰기는 미리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자기 물건을 두고 오면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물건은 자기 스스로 챙기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아이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습으로 인해 학교 숙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숙제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숙제 외에는 숙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가방을 챙기는 것은 저학년 때는 부모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잘 챙기는 연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연습과 준비는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에서 생활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행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방향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학사력은 꼭 참고하셔서 학부모 교내 연수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의 학교 생활을 볼 수 있는 공개 수업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아이의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가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각종 행사 참여는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 봉사를 통해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도 알 수 있고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학교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급식 도우미, 안전둥지회, 보행 도우미 등 학교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직원들과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높여주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킬 때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감사의 손편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하고 학교 행사 및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이 생기지 않도록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려하는 마음과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입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의 생활습관 지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려다주는 기간은 입학 초에는 교문까지 데려다주지만 조금씩 가는 길을 알려주며 서서히 혼자서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면은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옷 입고 벗기는 날씨에 따라 옷을 입고 벗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바른 자세로 앉기는 일정 시간 바르게 앉아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스스로 사용하기도 학교에서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편식 습관 고치기는 알러지 음식이 아니라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아침밥 먹기는 아이들의 오전 시간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날 가방 챙기기와 준비물 준비하기는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며 학습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날에 챙기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꼼꼼히 준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공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을 키워주는 아소비 교육 프로그램. 입학 설명회 2탄은 11월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